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문명훈입니다. 첫 번째 방송과 두 번째 방송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간성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감성이 인간성의 중요한 측면인데 우리가 얼마나 감성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제 전공이 철학이다 보니 저는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에 익숙합니다. 감정에는 덜 신경 쓰게 되죠. 무던한 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것 같다고 로봇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 표현에 더 많이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에서 감정을 아예 안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은 전통적으로 예술 장르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술은 언어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상황, 개인의 내면 등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순간을 포착하죠. 회화, 조각, 설치 미술, 음악 등에서 표현하는 내용은 언어로 옮긴다면 쉽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절망, 우울, 고통에 대해 오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뭉크의 절규처럼 인간의 내면을 잘 표현하진 못할 겁니다. 시리아 내전이 2015년 강대국의 개입으로 국제전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유럽으로만 100만 명 넘는 난민이 몰려들죠. 유럽연합 국가들은 그 난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난민 정서도 덩달아 커지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바꾼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터키의 휴양지 보르둠 해변으로 떠밀려온 3살 아이 쿠르디의 시체 사진이죠. 이 사진은 난민 사태의 실상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면서 대중의 난민에 대한 반응을 바꿉니다. 이미지가 갖고 있는 힘이죠. 이미지는 글이 담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재찬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학창시절 시 공부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 속에 비유법과 상징의 의미를 찾아야 했죠. 시험 공부를 위한 시 읽기는 틀에 박힌 해석을 외우는 데서 그쳤습니다. 시가 갖고 있는 예술적 성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죠. 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와는 다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시의 제목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윤동주의 별 해는 밤, 한민복의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정지원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에 등장하는 문구는 일상적인 표현과 다릅니다. 시인은 언어를 압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합니다. 논리적이기보단 감각적이죠. 우리가 쿠르디의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시를 보면서 잊고 있었던 일상의 순간과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접 책에 나오는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되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시를 잊은 그대에게의 저자 정재찬 교수는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옛말을 들면서 가난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참아야 하는 청년의 분하고 슬픈 심정을 헤아립니다. 이 시는 1988년에 발표되었는데 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안타까움, 슬픔, 분노의 감정은 현재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청년 세대와 왠지 모르게 겹쳐 보입니다. 다른 시를 한 편 더 보시죠.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국물을 그만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갑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설렁탕을 덜어주는 설정은 젊은 세대에게 낯설 수 있지만 고액 등록금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빠듯한 살림 때문에 지쳐있는 옆사람, 오랜 취업 준비 기간으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친구를 옆에서 본 사람이라면 눈물은 왜 짠가? 라는 문장에 담겨있는 애틋함과 서러움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눈물은 왜 짠가? 라는 시를 읽으며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는 것보다 한숨을 삼키는 순간에 정적이 크게 느껴진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정적 속에는 자식들에게는 힘든 걸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가 되돌아보게 하는 장면이 이런 일상의 순간 아닐까요? 우리는 표준화되고 매뉴얼화된 사회 속에서 수학적 논리와 계산적 합리성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개인은 대차 대조표상 숫자에 불과하죠.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행복도 그 속엔 없습니다. 정재찬 교수는 슬픔을 아픔에 비유합니다. 아픔이 없다면 인간은 병든지도 모르고 죽게 될 겁니다. 감정이 없는 사회, 공감이 없는 사회를 정재찬 교수는 죽은지도 모르고 이미 죽은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이 책에는 학창시절 봤을 법한 시들과 저자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을 읽으면서 우리는 시를 이해하고 잊고 있었던 일상의 순간과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와 감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오늘의 책, 시를 잊은 그대에게였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이거 한번 해줘. 구독해주세요. 아, 못하겠어요, 그거.